네, 분당, 일산 등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전월세 대란 우려가 여전합니다. 정부는 시장에 나올 예정인 공급 물량이 충분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는데요. 전월세 대란 피할 수 있을지, 그리고 탄핵 정국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정말로 차갑게 얼어붙을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심영석 미 IAU 부동산학과 교수, 진미은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탄핵 정국 속에 부동산 시장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일기 신도시 2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사상 최대 규모의 정비 사업에서 가장 걱정하는 게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제대로 이사 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정부가 일시적 불균형만 보완하면 별 문제 없다.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수요가 될 거다. 이사 가고 싶을 때 집이 충분히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심영숙 교수님, 이게 정부가 이렇게 시장 수요로 충분하다.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이 고민을 상당히 오래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예. 처음에는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평행일치가 안 되고 또 기존에 이제 임대 아파트에 계신 분들을 또 이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가 오히려 더 골치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식, 뭐 한 7,700세대를 예. 일단 건설하고 예. 나머지는 이제 시장에 맡기겠다. 뭐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판단할 때는 크게 대안을 만들 수 없지 않았나. 대안을 만들 수가 왜냐하면 없었어요. 지금 현재 공급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는 정부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공급 대책을 그동안 몇 번을 내놨었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에 이제 나왔던 공급 대책에서도 보면 거의 이제 언급이 안 됐던 부분인데요. 아마 탈탈 털어서 네. 이번에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스러운 우려가 있고요. 네. 근데 어쨌든 문제는 이제 36,000세대가 1차로 이제 선도지구로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분당만 해도 이제 12,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게 정부 예정대로라면 2026년에 이주를 해야 됩니다. 2027년이 아니고 26년부터? 26년에 이주를 하고 27년에 착공을 하는 겁니다. 오. 사실은 현실적이지는 좀 않은데요. 예. 어쨌든 정부 일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12,000세대를 건설하는데 지금 2년인데 그게 예. 가능할지 이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세 가격도 많이 오르고 월세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예. 뭐 매매 가격은 이제 좀 안정적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전월세가 물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르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금 여유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대안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수요 분당만 해도 12,000가구, 2026년이면 내후년인데 그때부터 이주가 시작돼야 된다는데 과연 가능할까? 진 교수님은 이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맡겨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이 정부 발표가 좀 어떻게 괜찮을까요? 낙관적이라는 지적도 지금 나왔는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저는 너무 약간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생활권 내에서 아마 잘 흡수가 돼서 예. 잘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본 전제는 지금 각 일기 신도시로부터 반경 약 10km 내에 이제 집을 네. 앞으로 2030년까지를 보면 한 예. 7만 호 정도가 공급이 될 예정이다. 매년 7만 호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주 수요는 3만 4천 호 정도로 예상을 하다 보니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니 네. 시장에서 좀 자연적으로 흡수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생각이고요. 네. 그 다음에도 이제 과거에 이제 과천이나 또 이제 이렇게 성남 이런 구시가지 정비 때도 사실은 별도 이주 단지를 뭐 조성하기보다 뭐 잘 해결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긴데요. 사실은 과거 사례하고 좀 다르긴 하거든요. 이번이요? 왜냐면은 네.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신도시 5군데가 17만 1,000호인데 인구수로 따지자면 약 50만 명이에요. 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주 세대라고 표현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인구수는 50만 명이라고 하면 네. 그것이 아무리 연차적으로 분포가 좀 골고루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데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자면 성남시에서 이제 뭐 연간 들고 나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뭐 나가고 들어오시고 그래서 성남시에서 나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평균 한 5년 보니까 14만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게 이분들의 34,000이 뭐 어디로 흡수되는 건 괜찮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일로 오는 수요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저는. 성남으로 들어오는 네, 수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주라는 거는 쌍방향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노후계획 도시라는 것이 광역 정비, 예. 통합 정비가 목표 아니겠어요? 근데 교통은 광역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주에 대한 부분들을 광역적으로 해석을 안 한 거예요. 광역적으로 사실 해석을 그렇게 안 보자면 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이 50만의 이동은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정부가 얘기한 우리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게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이제 연평균 7만 가구 나온다. 신도시 중심에서 한 10km 반경 내에 7만 가구 나오니까 이주 수요 3만 4천 가구 충분하다. 걱정하지 마라. 7만 가구 이렇게 7만 가구가 나온다는 거는 현재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인 모든 사업들이 다 차질 없이 된다. 이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차질 없이 된다. 이런 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예. 지금 31년도에 입주 물량을 정부에서 어떻게 아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들도 이거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2037년 예, 31년이라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한 6, 7년 이후인데 예. 저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이주하실 때가 아파트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뭐 오피스텔로 들어가지는 않으실 거고요. 네. 뭐 평수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아파트로 들어간다 그러면 아파트는 일단 분양을 해야지 입주가 정해지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입주도 좀 길어지고요. 예전에는 뭐 2, 3년 내에 입주를 시켰는데요. 요즘은 이제 4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더라도 지금 6, 7년 이후의 물량을 예.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 이걸 예측을 했는지 저는 좀 그게 궁금하고요. 연평균 7만 가구 예. 입주 물량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산출했나? 예, 이게 저는 사실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저희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10km 이내 범위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고요. 이게 10km 예요? 조금 더 정치적으로 돼야 되는 게 사실은 같은 지역 내에 이동하시거든요. 분당에 계신 분이 저는 과천에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그 거리는 애들 멀 학교 때문에도 그래서 그 같은 시도 내에서 움직이실 거고 또 이제 우리가 좀 뭐 불편한 이야기지만 어쨌든 급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 원하는 곳 살던 것과 맞습니다. 환경이 비슷한 예, 곳 분당에 이런 거. 계시는 분이 군포로 가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좀 급지별로 또 지역별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판단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과정은 어쨌든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이 지구 지정을 하고 2년 내에 관리 처분 인가를 한다는 제가 죄송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가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런 경우는 일단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2년 내 지구 지정 그렇게 빨리 되는 경우가 이게 2년 내 관리 처분한다는 게 지구 지정하고 2년 내 관리 처분한 데는 적이 없는 없어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분당 신도시라든지 이런 거 건설할 때는 사실은 뭐 지구 지정을 하고 거의 2년 내 입주시키는데 2년 3년 정도에 입주시켰는데요. 그때는 또 신도시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떤 과정을 했는지가 저는 조금 의문인 부분입니다. 예. 혹시 이런 재건축 1기 신도시 재정비가 계획대로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주 단지를 만들고 미리 공급 물량을 대규모로 발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혹시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이제 뭐 2027년 네. 이게 사실 정부 목표가 지금 착공이 27년, 27년. 입주가 30년. 사실 이런 플랜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원안대로 진행이 되자면 이제 대한민국의 신도시의 정비 역사상 최초로 이렇게 가장 단기간에 이제 착공이 되고 분양이 입주가 이루어지는 사례인데 사실 지금 기본 계획도 수립이 안 됐잖아요. 지금 이제 방침을 정해지고 선도 지구가 또 지정이 된 상태인데 정부 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지금 이제 선도 지구를 할 때 이제 주민 동의를 받고 했지만 다 동의를 받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노후 계획 도시 이 법의 취지는 각각 개별마다 단지마다 재건축을 하지 말고 그죠? 이 전체적인 계획 도시라는 취지에 맞게 이웃 단지까지 합쳐서 그렇죠. 종합적인 지금 마스터 플랜을 좀 그리자라는 취지인데 막상 기본 계획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조정하게 되면 상당한 또 갈등이나 뭐 갈등이라기보다 서로 이제 원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조율되는 과정이 아무래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따지자면 계획을 수립을 하고 곧장 사업 시행자를 정하고
이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기에는 사실은요 상당히 좀 무리가 있고 뭐 벼도 익으려면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선도지가 발표가 되고 예. 여기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나 또 이런 것들 학습이 되고 이해가 되면서 이제 사업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예. 목표는 야심차긴 하지만 어. 생각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게 아닌가 하지만 정부는 여튼 뭐 시장에서 소화 가능하다니까 뭐 실제로 그렇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다만 이제 정부가 그렇게 시장에 맡긴다고 하면서도 분당, 산본, 평촌에는 일시적인 공급 부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곳에 7,700가구를 이제 새로 공급하겠다는데 이 계획은 이 계획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 확정된 곳은 한 두 곳인 것 같아요. 네. 분당 같은 경우는 이 성남아트센터하고 중앙도서관 사이 부지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1,500세대 정도 이제 넣겠다는 거고요. 예. LH 비축 완료 부지라고 하는데 여기는 군포시 당정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에 그 공업 지역이 있거든요. 예. 원래부터 올해 초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 뭔가 복합 개발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네. 거기가 원래 주거 비율이 한 30%인데 이걸 이제 50%로 올려가지고 2,200호.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결정된 것은 한 3,700호 정도 되고요. 예. 나머지 이제 4,000호 같은 경우는 지자체하고 협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제 그 알려주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성남아트센터하고 중앙도서관 그 유휴부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 그 보존 녹지로 알고 있습니다. 보존 녹지라는, 예. 네. 그래서 여기가 임해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좋은 위치인 건 맞는데요. 어쨌든 보존 녹지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사업 시행 계획만 세워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머지 부지들 는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그냥 진행할 수 있는 그냥 게 바로 아니고요. 할 수 있는 게 아닐 수 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이제 그린벨트 해제하는 거하고 비슷한 절차를 밟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인허가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요. 뭐 이게 시간상 어떻게 하실지 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제 인허가 절차 같은 게 좀 걱정이 되는데 설령 계획대로 된다고 하는데 LH가 일단 짓는 겁니까? 그런 거죠? LH라든지 민간이. 그러면 주민들 이주할 주민들 중에서 거기에 들어갈 분을 또 어떻게 결정을 할지 또 그리고 거기에 살다가 다시 이 재건축 단지로 들어간 이후에 그 집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과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원래는 이제 노후계획도시 법에서는 LH가 이주단지를 조성을 하고 그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방법은 민간이 짓는 아파트에다가 네. 또 이제 공공기여분을 지어서 분양을 해도 되고 임대를 해도 되고 네. 또 이주가 마무리되면 그걸 다시 또 시장에다 팔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네. 지금은 그 방안이 지금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저는 다만 이제 이렇게 뭐 유휴부지를 활용한다는 게 유휴부지에서 나오는 물량이 많지가 사실 않고요. 네. 그야말로 이제 인허가건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보다는 지자체의 역할이 굉장히 좀 크죠. 지자체의 의지랄까. 예.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약간 원칙이 약간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칙이. 왜냐면은 이제 유휴부지를 물론 이제 물량이 부족하니까 그쪽에 있는 물량들을 이제 채우는 건 중요한데 평소에 이제 인구 이동에 대한 원칙을 제 나름대로는 4대 3대 3 저는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4, 3, 3. 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사를 갈 때 40%는 같은 지역에 가요. 아, 그 같은 네네네. 지역에? 네. 그다음에 이제 30%는 옆 동네. 동네. 근데 30%는 저 뭐 서울이나 뭐 외가. 아주 멀리. 그죠? 그러니까 네. 40%는 이제 성남시내. 그러니까 30%는 경기도내. 또 30%는 그 외. 사실 그렇게 보자면 이분들 역시도 이주를 하게 되면 이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생활권 내에서 시장에서 해결을 하고 네. 안 되면 뭐 이렇게 한다는데 그런 원칙은 또 어디서 좀 나왔는지 이런 셈법에서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사를 할 때 네. 나오는 이제 사람 행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우리가 관찰을 하고 결국은 이사라는 게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 학교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동네 분들하고 친하게 잘 지내는데 공동체가 좀 떠나야 되는 이런 부담인데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주라는 문제를 너무 약간 수급, 굉장히 물리적으로 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좀
이 주민들의 정서 문제거든요. 내가 예. 살던 곳을 어쨌든 잠깐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 문제인데요. 다시 못 돌아올지도 몰라요. 예.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이런 재정착이라든지 이런 보다 더 이주라는 것에 들어있는 사실 미래 도시잖아요. 그렇죠. 미래 이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다시 와서 그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빠져 있다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분당, 산본, 평촌은 좀 불균형 때문에 7,700가구를 새로 짓기로 했지만 일산, 중동은 정말로 전세 대란 없을 거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정부가 그랬는데 지금 일산, 중동에 상당한 공급이 많이 지금 나올 예정이 분명한가 보죠. 일산, 중동은 실제로. 뭐 일산 중동은 어쨌든 판단하기로 그 공급의 여유분은 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뭐 우리가 그 분당이나 평촌 이런 지역들은 조금 그 매물 자체가 좀 부족한 지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일기 신도시 그 선도지구 지정하고도 가격이 그렇게 뭐 힘을 받쳐주지는 못했거든요. 아, 예, 사업성이 좀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일산 자체가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신도시에 비해서 가격 상승률 자체가 낮은 부분들이 사실은 분당은 우리가 그동안 신도시라는 게 뭐 그 판교를 떠올리 예. 건데요. 그걸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산은 우리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예. 최근에 뭐 창릉이라든지 이런 데도 하고 고양 창릉. 예, 네. 맞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 규모 자체도 분당에 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 자체도. 그래서 아마 그런 저런 요건들을 다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뭐 자체 내로 충분히 흡수가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중동도 부천인가요? 그쪽에 좀 대규모 뭔가 지금 개발이 조금 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큰 걱정 없겠다. 아, 그러니까 새로 별도로 이주를 위한 주민을 위해서 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정부가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예상과 실제 시장 수요가 어떨 것인가는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보면 내년 이후에 입주 물량을 놓고도 시장의 생각과 정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좀 줄 거라는 게 시장 생각인데 그렇죠. 많이. 국토교통부는 지금 뭐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어떻게 기간마다 약간 조금 다른데요. 네. 제가 이렇게 청약홈 이런 데서 이제 지금 내년도 분양 일정 같은 게 올린 거 보면 현저하게 사실 작아요. 그 말은 이제 확실하게 내가 분양의 일정으로 가겠다라고 표명을 한 건설업체들이 사실 많지 않고요. 빅5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얘기는 했지만 물량을 줄일 거지만 이제 주로 지방에 줄인다는 것이고요. 예. 저는 뭐 정부가 그렇게 판단을 하든 민간이 이렇게 그 기간별로 판단을 하든 이제 서울에서의 입주 물량은 사실은 이제 이 분양을 해도 예. 사실은 거의 반 이상이 조합원들 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조합원들에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일반 분양으로 몇 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입주문이 굉장히 치열한 거죠. 예. 그것으로 인한 좀 상대적인 부족감? 실제적으로 통계 수치로는 뭐 분양 몇 호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이제 서류를 넣을 만한 곳이 많지가 않은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통계적인 수치라기보다 네. 실제 나에게 주는 기회가 뭐 얼마나 되냐 네. 그런 것으로 보자면 상당히 부족한 현실이죠. 그러니까요. 느낌은 그렇지만 실제로 입주 예정 물량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계속 적다. 정부는 충분하다. 서울 아파트만 보면 내년 입주 물량을 좀 숫자를 좀 어떻게 기준마다 좀 다릅니까? 예, 지금 아파트를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파트요? 3만 채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만 내년도. 채, 내년도에. 예. 근데 더 문제는 이제 2026년하고 27년인데요. 예. 두 해를 합쳐서 15,000세대 정도 됩니다. 15,000 예, 평균으로. 평균이 아니고 네. 두 해를 합쳐서 15,000세대입니다. 합쳐서요? 예, 오. 그럼 뭐 한 7, 8천 세대밖에 연도별로는 그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저도 한 30년간 이렇게 통계를 봐온 사람인데 서울 아파트 경우죠. 예, 네. 맞습니다. 서울 아파트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줄어든다 이런 얘기. 예, 맞습니다. 근데 줄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정비 사업으로 이게 입주를 하는데요. 뭐 전임 시장께서 사실은 그 허가 내준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임 이제 시장, 그 서울시장. 공급 절벽 현상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우리가 50%로 잡는 것도 좀 크게 잡는 거고요. 그 대부분 조합은 7, 80%는 조합은 물량이고요. 나머지 한 3, 40%만 신규 우리가 일반 분양이라고 생각하시는 그겁니다. 그래서 3만 세대가 넘는 게 입주를 하더라도 이게 만 세대가 안 되는 신규 물량이 들어오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러면 포항에 입주하는 양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이제 완전히 신규입니다, 다. 그러니까 이게 인구수가 한 20배가 차가 나는데요. 예, 지금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적게 입주를 하고요. 사실은 예전에 5만 채씩 뭐 이렇게 입주했을 때도 똑같거든요. 서울은 뭐 무조건 정비 사업이 한 7, 80%를 차지합니다. 빈 땅들이 없으니까 뭐 지을 수가 없죠. 예, 맞습니다. 빈 땅이 없고 뭐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이 사실은 오늘 내일 문제는 아니고요.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 온 상황인데 더 문제는 이제 2026년, 27년도에 이제 15,000세대만 두 해를 이제 통틀어서 그 정도만 지금 입주하는 걸로 통계가 나옵니다. 2026년과 2017년 15,000세대 서울 예, 아파트. 예. 정말 좀 그래서 심각하게 느껴지네요. 이거는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사실은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 뭐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도 다 포함해서 이걸 발표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거는 제가 볼 때 조금 이제 괴리가 있는 통계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그 민간에서 발표하는 통계가 이거는 뭐 산수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분양을 하면 3년에서 4년 후에 입주를 하는 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네, 추가로 교수님.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입주 물량 이라고 하면 이제 새로 새집 신축.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공급이라는 거에서 뭔가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존 매물의 거래예요. 그것도 공급이죠. 그렇죠. 기존 주택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약간 이제 신축에다가 몰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줄었다라는 거지만은 크게 보다 더 전체 시장을 보자면 사실 매매라는 부분도 공급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기존 저는 주택을 팔려고 내놓은 것도 이제 그렇죠. 공급이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거나 그랬을 때 매매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서도 공급 물량이 과거만큼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집이 별로 부족하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축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구입이나 임차를 원활하게 하는 문제 이게 좀 초점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존 주택들도 좀 거래가 활발해져서 사고 싶고 팔고 싶은 사람들의 거래가 늘어나길 바란다는데 지금 공급 물량에 관한 정부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런 곳 중에 한 곳을 보니까 뭐 주택산업연구원에 발표를 했네요.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 전국입니다. 이거는 전국으로 26만 6천 가구다. 그런데 이게 올해보다 10만 가구 적다. 그래서 전월세 가격이 오른다. 다시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내년 전망을 했는데 이 전망에 대해서 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시차를 두고 이제 매매 가격 끌어올리는 건 아마 그럴 가정이 굉장히 크고요. 그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앞에서 이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냐 그러면 비아파트 부분입니다. 빌라 같은데. 예. 지금 현재 비아파트는 사실은 아파트보다 더 심각하게 줄었거든요. 거의 공급이? 이제 짓지를 않습니다. 일단 전세를 못 놓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빌라는 사시는 분들은 투자 수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이제 자연스럽게 아파트로까지 오니까 이게 전월세 가격이 더 심각하게 오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그냥 신규로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교수님도 지적하셨듯이 기존의 매물들도 지금 큰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 전세 매매 대비해서 전세가 한 3배 정도는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기준으로 보면 매매는 한 3,700건 정도 되는데요. 전세는 한 10,000건 정도 되거든요.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로. 그런데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걸 보면 반대입니다. 그래서 매물은 지금 한 9만 건 정도 되는데요. 전세 매물은 3만 건 정도예요. 매물은 많이 나와 있는데 전세 그래서 물건은 거의 없는 줄었다.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매물도 지금 거래가 안 되고 또는 매물 자체도 나오자마자 된다든지 아니면 매물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전월세 시장들이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오히려 좀 더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게 이제 매매 시장보다도 전월세 시장에 조금 예. 공급 수급 차이가 있어서 조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문제인데 지금 부동산원 우리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주간 아파트 시세가 쭉 나오는데 서울도 이제 12월 이달 셋째 주 기준이더군요. 0.01% 올랐어요. 사실상 보합 수준이니까 이제 서울도 이렇게 조금 하락 쪽으로 전체 하락 쪽으로 돌아서는 걸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증가율로 보자면은 굉장히 증가 폭은 조금 둔화가 됐죠. 많이 상승폭이 둔화된 많이 거죠. 약간 둔화가 네. 됐지만 이미 우리의 집값 수준은 너무 높습니다. 네, 현재. 우리가 사실 평생 벌어도 진짜 내 집 하나 갖기 평균이 서울에 10억, 12억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월급쟁이가 그 10억, 12억에 대해서 어떻게 이 지불 능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어떤 연속 하락이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체감이 좀 떨어지는 거죠. 원의 지금 절대 수준이 좀 여전히 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락이라기보다 이게 결국은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다. 이게 뭐냐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실거래가로 보자면 전고점 대비 90%가 넘는 지역도 꽤 있는데 그럼 다시 꼭지로 가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는 2년 만에, 그러니까 사실은 2년마다 롤러코스터 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럼 아파트 시장이 이렇게 자주 변동하는 게 이게 정상인가? 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저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경기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게 사실 천천히 돌아요. 저성장의 기조에 들어가면서 아파트 시장만 사실 아무리 매물이 부족하고 뭐가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렇게 시장 사이클이 빨리 돌아갈 만한 모멘텀은 사실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경제 상황을 볼 네네. 때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다시 계속 네네. 올라올 어떤 동인이 별로 없다. 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족분들이 적체가 돼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당장 뭐 내년에 물량이 부족해서 전세를 뭐 밀어 올리고 이렇게 굉장히 신속한 이 사이클로 우리가 돌 수 있을 만한 지금 네. 활력이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매수타임 매매라는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동결이나 거의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매매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월세 수요는 높아지겠지만 과거와 같이 전세 고수 상황은 많이 줄었어요. 그 말은 전세 역시도 너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국유지책으로 반전세로 많이 또 이동을 하셨죠. 사실 월세가 지금 오르는 이 부담이 좀 새로 생긴 거기 때문에 월세. 네. 저는 뭐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끌어올린다 이거보다는 전세 기피로 월세가 더 많아져서 월세 비중이 최근 급격히 네, 높아지고 소비자들의 있어요. 호주머니가 더 가벼워진다. 저는 예. 이게 더 좀 포인트가 되지 네, 않을까. 그러니까 월세 비중이 계속 늘어나면서 실제로 주거 환경 조금 나빠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신 교수님께서는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게 다시 뭐 오르는 쪽으로 상승 힘이 지금 에너지가 뭐 있겠느냐 우리 경제 상황을 볼 때 비록 전월세가 오른다고 해서 그게 주식을 집값을 올리는 동력이 조금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신 교수님은 시장에서 느낌을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뭐 조금 가라앉으니까 이게 계속 가라앉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는 뭐 결국은 금리가 낮아지면 다시 오를 거라는 전망 여러 가지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많이 이제 좀 머뭇머뭇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탄핵 청구기 되다 보니까 아예 그냥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사실은. 거의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이제 저희가 거래가 적습니다. 이번 달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달 12월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장사일에 저희가 한 5년 됐는데요. 예. 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이게 탄핵 정국의 여파도 굉장히 큰 거죠. 예, 그거가 제일 큽니다. 일단 그래서 사실은 뭐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도 지금 많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내년
그 초까지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지 않을까. 어쨌든 뭔가 정치 일정이 확정이 돼야지 사람들이 움직일 거고 아마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이제 큰 건은 대부분 다 내년으로 미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 들고요. 입주 물량이 많은 강동이 이제 12월 강동구가 12월 2일 기준으로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강동구. 예. 그다음에 그 최근 이제 기준을 보니까 대략 그 16일 기준이죠. 16일 기준으로 보니까 어쨌든 그 한 6, 7개 정도가 이제 또 그 하락 전환을 하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아직은 이제 플러스이긴 한데요. 상당히 이제 하향 안정화되는 그 효과가 있을 거로 보고요. 그 어쨌든 말씀드렸던 전월세 자체도 관망세를 보이다 보니까 전세, 월세, 매매 자체가 다 지금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줄어있다. 그래서 아마 움직이지 지금은 예. 않으시는데 이런 관망세가 조금 더 짙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탄핵 정국이 뭔가 이제 가닥이 잡히려면 좀 몇 개월이 조금 필요하잖아요. 예. 이제 어느 정도 가서 가닥이 어떻게 잡힐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불확실성 시대인데 이런 게 좀 지나고 나면 경제 상황, 금융 환경 이런 걸 볼 때도 수요 공급 따져 본다면 앞으로 2025년 내년 내후년 집값의 흐름을 조금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 좀 방향이 좀 잡힙니까? 저는 조금 지금 집값 사이클이 약간 보합 하향이 예. 좀 한 3, 4년은 갈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 3, 하면 별로 4년간? 네, 네. 별로 이렇게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인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이제 지금 이렇게 예측하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네. 탄핵이 있고 나서 3개월 이후에는 반등을 했다. 네? 그때 2016년 그때부터 이제 올랐다라고 하고 예. 상황이 굉장히 약간 기시감이 그러니까 거의 데자뷰다. 그때 상황과 지금 이 상황이.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요. 예. 사실 그때 금리가 1.5%였거든요. 그리고 지금보다 그때는 훨씬 박근혜 낮았고. 정부 때는 잘 아시겠지만 2013년에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최대 미분양이 그 시점이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고난을 겪다가 회복을 해서 다시 이제 좀 상승하는 분위기 때의 시장이었고 예. 지금은 굉장히 이제 높았다가 좀 떨어졌다가 사실은 약간 여러 뭐 정책 금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약간 시장이 되살아난 듯 하다가 좀 이 폭풍을 지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때가 그때는 또 3.3 제곱미터 평당 분양가가 네. 서울이 2,800만 원이었는데요. 예. 지금 5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다르다. 굉장히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조금 약보합이 한 3, 4년 년이 정도 가지 갈 수도 않을까라고 있지 저는. 않을까 우리 진 네. 교수님 보셨고 심 교수님께 짧게 한번 여쭤볼까요? 예. 그럼 좀, 예. 저는 시장이 실수요 시장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때하고 실수요 조금 시장? 다른 예. 점은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문제가 이제 금리나 대출 규제거든요. 그래서 대출 규제가 아마 정부에서 푸는 것 같아요. 대출 규제를 약간 지금 현재 이게 계속 대출 규제를 묶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좀 풀고 있고 금리도 사실은 대출을 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한 달 전에 비해서 한 0.3%포인트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수요가 좀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예전 탄핵을 보더라도 어쨌든 뭐 노무현 정부 때는 변화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또 뭐 그 박근혜 정부 때는 어쨌든 올랐으니까요. 소폭이나마 뭐 그렇게 예상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시장을 보는 눈은 조금 다릅니다만 현재 상황은 굉장히 위축되고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따른 이주 대책과 현재 부동산 시장 전망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심영석 미 IA유대학 부동산학과 교수, 김리훈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